네, 재미있는 경제방송 보람이 와그락을 지금부터 4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여러분께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잘 듣고 맞춰주세요. 전기, 가스, 상수도, 철도, 통행, 우편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르시겠다고요? 전기, 가스, 상수도, 철도, 통행, 우편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곧 오를 요금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날뛰를 경제를 잡아주겠다던 분들은 다 어디 가셨을까요? 안 보입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요. 뭐도 오른다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 불편한 심기 잠시 워워워 해두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응원할 테니까요. 보람이 와그락을 4부 함께 하시죠. 출발! 네, 4부 와그락을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을 모두 정리해드려요.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발표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그락을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종목 와그락을 먼저 시작해볼게요. 오늘 금요일 센TV에서는 어떠한 관심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가장 먼저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국내 2위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현대차 그룹 내 핵심 부품업체로서 국내 유일하게 그 엔진을 제조하고 있다는 점과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트랜스미션을 자체 생산하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계 부분의 가파른 성장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2011년 실적 개선의 여파를 좀 보면 그 매출이 약 25%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상장 효과와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은 2011년 영업이익은 100%, 순이익은 120%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ROE가 24%가량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PBR은 2.6배 수준이거든요. 이 현대위아가 고성장하는 고성장주임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고평가를 논할 수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필라코리아는 신규 등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계속 상승세를 좀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봉의 상황을 보시면 더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3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구간을 가지면서 전형적인 N자형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새로 신규 런칭한 신규 브랜드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권, 10만 원권에 가까운 고가권이긴 하지만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몸집이 좀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갈 때 덩치가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득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추가 상승을 한 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돼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일단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잘 나왔었죠. 자, 그리고 유성기업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확보를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좀 마련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어떤 호재로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단은 상승이 한번 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시초가에서 공략을 하시면 괜찮겠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7,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2차적으로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손절가는 6,250원으로 바로 전 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손절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냉각 압조용 선재 그리고 마봉강 및 STS 본강 생산하는 국내 1위의 선재 가공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은 조향장치, 동력장치 등 자동차, 핵심 보안 부품 및 전자, 기계, 건설 전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아특수관 같은 경우는 6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 쪽에서 기관으로 매수 주체가 현재 넘어간 상황이고 투신과 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3일 동안 그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턴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3일 연속 하락하고 난 뒤에 전일 3%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이런 수급 구조가 받쳐지면서 2차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도 마찬가지 무학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아특수강도 2차 반등이 나올 것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잡았습니다. 3만
7,700원에서 38,2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이 관심 종목들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 봤거든요. 함께 확인하시죠.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은 오늘 현대 위아 들고 오셨죠.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국내 2위의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목표가는 17만 원까지 보셨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요즘에 계속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 휠라코리아 들고 오셨습니다. 10만 원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네요. 구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는 환경부에서 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겠다 했죠. 이 차량 경량화 이슈에 부각되는 종목 현대 EP를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세아 특수강 들고 오셨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분석해보면 기관 내 수급이 특징적이다. 목표가는 4만 500원까지로 설정하셨고요. 동양종금증권의 김진홍 연구원은 현대중공업 인수 가능성이 불고 있는 하이닉스 소개하셨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와 중기 나눠서 설정해 주셨고요. 반대로 현대중공업의 하이닉스 인수가 확실시될 경우에는 효성은 인수 리스크 해소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하시면서 목표가는 77,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 만나봤는데요.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냉철한 판단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뜨거운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대표적인 철강 회사고요. 최근에 나온 국내 시장에서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전력난이 좀 심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석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하반기에는 국내 철강사들의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2만 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완전 바닥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왔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최저가를 한번 찍었었고요. 지금이 그 정도 가격 수준인데 여기서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보았을 때 최근에 국내 기관에서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보셔도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라든지 여러 곳에 펜립스 업체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크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이 꾸준히 판매되면서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매출액은 그대로지만 하지만 주가는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충분히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해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현재 1,395원에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연간 최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보시며 3분기를 노리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포트 비중의 5에서 10% 정도로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장기적으로는 2,000원까지 손절가는 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바닥으로 5월부터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행객 수요 같은 경우는 여행 줄게 되면 그 부분이 하반기로 이연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연간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안 가게 되면 나중에라도 꼭 가는 그런 심리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 항공 유가가 올라간 부분도 유류세가 7월 달에 또 인상이 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유가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좀 매수 기회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75,0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손절가는 6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기관의 수급도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수급만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나우텍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TV 업황 자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동반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 정상적으로 되고 3분기에는 더 높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나노텍 역시 전방산업 호황에 의해서 2분기, 3분기부터는 실적이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나인터텍을 오성에서 인수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화 필름을 만드는 시나인터텍의 물량이 미래나노텍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미래나노텍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많이 흘러내린 상태인데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최저점인 7,200원을 찍느냐 마느냐를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7,000원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분할적인 매수로 접근하시면은 장기적으로는 12,000원까지 손절가는 6,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이 되면서 기관들의 수급도 좀 좋게 늘어오고 있고요.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그 금호타이어가 1조 6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타이어의 매출이 한 80%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보다 주가가 한 3분의 1 정도, 시총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넥센타이어보다는 매출이 훨씬 더 좋은데요. 넥센타이어랑 지금 시총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업종 중에서 가장 싸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걸로 인해 기관의 수급들이 좀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가격에서 21선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았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뜨거운 종목 베스트 5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순서는 각 종목들의 향후 전망과는 무관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대응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오늘은 김상균 전문가와 대신증권의 임현준 연구원 함께했죠. 먼저 금호타이어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되면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실적 또한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22,000원까지고요. 미래나노텍 2, 3분기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다. 목표가는 13,000원까지로 내다보셨네요. 이어서 대한항공입니다. 여행객 수요 증가하고 있고요. 유류세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75,000원까지 잡아보자 하셨고요. 다음은 퀴델릭스네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해서 주가가 과하게 내렸기 때문에 목표가 2,000원까지 설정합니다 하셨죠. 마지막은 포스코입니다. 지금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50만 원까지로 설정하셨네요. 네, 이렇게 관심 종목과 대응 전략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냉철한 판단을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따끈따끈한 관심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까지는 살펴드리지 못하고요. 대신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결국엔 이번 주 내내 내렸습니다. 오늘도 금리 인상 소식에 결국 2040선까지 밀려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정확하게 1% 내리면서 2046.67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에서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렸죠.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까, 자동차 경량화에 집중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뉴스의 호재를 거의 단독으로 받았다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EP 상한가로 진입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종목을 오늘 추천하신 전문가가 있습니다. 구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대 EP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뉴스로 인한 급등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이거거든요. 기업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근데 우리 보람 씨가 워낙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뭐 기업적인 내용들은 나름대로 좀 다른 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1분기에도 사실 이 기업적인 부분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각각 140% 정도씩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유에 사실은 이 자동차 주들과 그 다음에 기존의 주조주들이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에 62동 평균선의 그런 자리를 좀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오늘 같은 이러한 그 하락 장세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도 상당히 견조하게 버텨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이런 급등이 좀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왕에 수익이 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잘 네. 지키셔야겠죠. 그래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일단은 상한가가 안착이 안 됐을 경우에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한 50% 정도를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수익 실현하시고 그 이후에 일단은 이제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일단 전고점이 이제 10,000원 정도니까요. 그 부분이 돌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네.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현대 EP는요, 와글와글 게시판에서도 뜨거운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와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변동 내용이 조금 있네요. 제일모직, 현대하이스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SKC는 그대로 들고 가시는 종목들이고요. OCI를 차입수전하셨습니다. 7.3% 수익을 거두셨고요. 대신 휠라코리아를 편입하셨네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중까지 모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영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죠. 어제 두 종목을 매도하셨고 이제 두 종목 남아 있습니다. 한화와 신택은 그대로 유지하시네요. 자, 다음 전문가는요.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코오롱아이넷, GS건설 이렇게 세 종목 꾸준하게 유지하십니다. 자, 다음은요.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들여다볼까요? SM, 현대차, KB금융, 삼성 SDI 네 종목 담겨 있고요. 전략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네 종목이 꾸준히 담겨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이렇게 네 종목 담겨 있는데요. 각각의 비중도 20%씩이고요.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변동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변한 게 없습니다. 기아차, SK, 신한지주 세 종목 담겨 있고요. 각각의 비중이 기아차가 10%, SK가 20%, 신한지주가 5%고요.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가운데 변동 내용도 있었고 수익도 굉장히 꽤 괜찮은 전문가죠. 최병권 전문위원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분석 바랍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네.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예. 실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과하게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나 그다음에 뭐 이런 대응보다는 매수나 아니면 보유를 하는 전략이 유리할 듯하고요. 예. 이런 현상은 사실 시장 전체에 어떤 종목이든 다 가릴 거 없이 공통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제 OCI를 매도를 하고 또 휠라코리아를 신규로 편입을 한 것은 OCI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나게 되면 바로 청산해서 수익 실현을 우선 하고 네. 다시 접근하는 전략을 쓰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매도보다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차라리 하락을 좀 넘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포트 변환 크게 없이 그대로 보유 전략 쓸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한 주에 이제 좀 더 좋은 진행이 나올 때 포트 변화를 좀 주면서 강한 종목은 끌고 가고 약한 종목은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대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대응 전략 꼼꼼하게 점검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이제 출석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해야겠죠?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오늘 금광님 놀러오셨고 누룽님 정말 반가웠습니다. 증권매님 어제 저녁 9시 정도에 놀러오셨더라고요. 글을 자세하게 남겨주셨는데 지난주 주말에 건강 걷기 대회 다녀오셨다고요. 저는 이번 주말에 마라톤 나갑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필명 기능성 개미군대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보유 종목 오늘 오르기 시작했는데 내일 장 열리면 안 되나요? 아쉽네요 하셨는데 월요일에 또 오르겠죠. 뭐 무슨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놀고 먹는 배짱이님께서 투자를 하다가 잠깐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김성남 대표님의 추천 종목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 오늘 매수를 못했어요. 다음 추천 종목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 써준 두 분께는요 선물을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복한 부자책 6월호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또 놀러와 주세요. 자, 이제는 이벤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지수 이벤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렸어요. 2040선까지 물러났는데 여기까지 예상하신 분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근접하신 분이 지몬미닉스님께서 2060.39포인트로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셨거든요. 역시 선물 드립니다. 동일한 선물이죠.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 행복한 부자책 6월호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이벤트 코너죠. 퀴즈왕 뽑기 이벤트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퀴즈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문제가 조금 길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읽어드리죠. 이 제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제도이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짜잔!
2번 서킷 브레이커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정답 또한 맞춰주셨는데요. 문제가 너무 쉬웠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런데 당첨자를 쏙 꼽아왔습니다. 오늘 상을 받아가실 분은 상큼한 닉네임입니다. 바로 상콤한 내기부님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공부 많이 하시라고요. 저희가 선물은 이거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캔피저 투자의 재구성 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책 많이 읽고 또 수익도 많이 거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 시간부터요. 내일이 아니죠. 주말을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실 퀴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엘리어트 파동은 주파동과 조정파동으로 분리된다. 1, 2, 3, 4, 5 ABC 파동 중 조정파동은 무엇인가? 1번 1, 2, 3, 2번 ABC, 3번 2, 4, B, 4번 1, 3, 5 A씨입니다. 이 퀴즈는요, 반드시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코너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주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말 지난 이후에 와그라글 게시판에 정답 많이 올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 그리고 퀴즈 공개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센투자 플러스 그리고 대박 플러스도 센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 재미있는 소식, 알찬 소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